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거기 당대표가 이제 완전히 당심으로 한다, 이게 결정됐습니다. 아주 잘한 결정입니다. 정진석 지도부 아주 잘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역시 대가 세고 확신에 찬 그의 이 의회주의관이 작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표가 누가 되냐? 지금 말이 많죠. 지금 아주 좋은 사람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 보면 다 아주 좋은 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에 비하면 민주당은 사람이 없잖아요. 당대표 할 사람이 없잖아요. 민주당은. 근데 여기는 당대표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면면이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히려 국힘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인재풀이 좋다는 얘기죠. 차기 당대표가 대통령과의 호흡이 아주 중요한데 누가 좋으냐 하면서 정치 인사이드에서는 이 얘기 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발표한 기사인데요. 지금 원희룡과 권영세가 혹시 전당대에 차출이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솔솔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상상이고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권영세와 원희룡 둘이가 전당대에 차출이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보통 큰 문제로 지금 부상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건 소문 수준입니다. 소문 수준인데 과연 그럴까? 사실상 호흡을 대통령과 맞추려면은 정말 맞춰야 되거든요. 이 당대표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지 않고 있다면 이 당은 망합니다. 예. 그런데 그 좋은 예가 이준석이 아닙니까? 이 분열과 까대기를 해가 지도부를 죽여가는 것, 이 못된 것을 학습하고 실행한 자가 바로 이준석 아닙니까? 이러기 위해서 당권을 잡으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려는 그 장기적 공작이 실패에 그치니까 이제 직접 뛰어드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역선택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를 그대로 정진석 씨가 원칙대로, 미국과 영국이라든가 이 의회주의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말이죠, 두말할 나위도 없이 당 대표는 여론조사란 거 그거 자체를 몰라요. 그게 무슨 여론조사네. 당대표는 당원들의 여론조사를 그 결과를 토대로 해야지 어떻게 일반 여론조사를 하느냐,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기 국민의힘은 왜 그랬는지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사쿠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과거에. 이 사쿠라틱한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았나. 언젠가 사쿠라 짓을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아니면은 민주당이 정치 역공작을 했나. 그런데 이른바 이준석 사태 이후에 당대표 조건으로 대통령과의 호흡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부상되고 있죠. 이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각 차출설이 19일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딱 얘기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이유는 이른바 이 이준석 사태 이후에 차기 당대표 조건이 대통령하고 호흡이 딱 맞아야 된다. 이게 강조되면서 초대 내각에서 함께 일한 정치인 출신 누구냐? 권영세 통일부 장관하고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적합하다. 그런데 말이죠. 또 두 분이 다 검사 출신입니다. 또 두 분이 정치인으로서 아주 탁월한 그 이력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권영세는 권영세대로 탁월한 이력, 원희룡은 원희룡대로 탁월한 이력. 근데 원희룡의 그 강점은 바로 실행력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민노총 파업을 중단시킨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일반을 뛰어넘어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생각은 말이죠. 어디에 수렴되고 있냐. 근본적으로 얘들은 못 믿어.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들은 이념 정체성도 달라. 대한민국과 헌법과 달라. 그러니까 이들을 뿌리를 뽑아야 돼. 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서 부셔낼 사람은 대장동 일타 강사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세도 훌륭한데 지금 이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은 바로 원희룡이 아닌가. 이래서 원희룡이가 지금 갑자기 부상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준석 사태 이후에 차기 당대표 조건으로 대통령과의 호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분 다 호흡이라는 관점에서는 좋지만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이렇게 검증된 사람이 누구냐. 이번에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다. 그가 하는 것은 완전히 장수였습니다.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달려가서 적진에 달려가서 바로 창을 들고 바로 찔러댔습니다. 그리고 바로 딱딱 치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전공법으로 쳤습니다. 무슨 뭐 편법이고 뭐 이렇게 얄팍한 이것이 아니고 두꺼운 바로 사생결단으로 자기를 모든 역량을 다해서 그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 원희룡의 강점이 바로 이런 점 아닌가. 그래서 원희룡이가 갑자기 차출론에 가장 제1순위로 나오고 있지 않느냐. 물론 1순위 두 분 다 1순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소리가 그저 나오는 소린가 차출설이니까 본격적으로 어제부터 나왔는데 아니면은 이것이 하나의 찻잔의 태풍일까. 본인들은 미동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전혀 이 당대표에 관해서 당 디귿자도 얘기를 꺼내지 않을 뿐더러 자기들 직무에만 두 분 다 충실한 분들입니다. 네. 근데 특히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시대 정신에 맞다. 그 얘기는 순수하다. 대통령도 순수한데 이 장수도 순수하다. 목적이 딱 하나다. 국가, 국민 딱 두 가지다 이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삼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후과가 있을 민노총이고 이거 후과가 상당히 클 타겟가 될 이것을 눈치 안 보고 그냥 달려들어서 그대로 목조르기 하고 그대로 창을 질러대고 검을 휘두르대고 또 뿌리까지 쫓아가는 것. 이 모습이 원희룡이 참 괜찮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두 분 중에서도 원희룡설이 지금 상당히 설득력이 인들에게는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젊은 세대에는 원희룡 씨가 굉장히 친화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희룡 씨가 또 젊고 또 그는 또 생긴 용모도 말이죠. 완전히 동안입니다. 소년처럼 생겼죠. 그러니 아주 이 시대에 말이죠. 시대에 말 타고 백마를 타고서 이 정벌하러 다니는 징기스칸 같이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설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따따붙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저께부터 갑자기 부상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내각에서 나와서 전당대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니까 국민의힘이 차기 그럼 전당대 룰을 바꾸면서 100% 당원 투표에 이어가지고 결선 투표를 도입하려 하는 것도 이들이 늦게 선거 전에 뛰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들 호사가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윤 대통령은 전혀 어느 쪽에 그걸 주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아마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 원에서 가장 원하는 표가 많이 나오는 분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원론적 수준입니다.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누구를 이렇게 찝어서 뭘 한다든가 이런 것 찜을 안 하는 것을 본인 대통령이 항상 그 센스를 가지고 있는 같은 내각에서 말이죠. 또 같은 당에서 어떤 편협한 이런 생각은 전혀 안 가지고 있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권영세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상당히 신임이 각별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때부터 인연이 굉장히 깊었고 권영세 씨가 아마 선배일 겁니다. 초대 내각 구성 당시에도 윤 대통령이 수차례 장관직 수락을 부탁을 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여기에 권 장관은 현역 서울 4선이라서 수도권 민심에 아주 예민합니다. 또한 당 사무총장과
지난 대선 선대본부장을 지낸 전략통이라는 점이 경쟁력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권 관계자는 권 장관은 튀는 스타 장관은 아니지만 조용히 내각을 챙기고 안정적이고 대통령과 잘 통하는 그런 인사다. 이런 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과 외연 확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당내 중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실제 이제 권영세가 차기 대표가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가 내각에 들어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당과 대통령실 밖에서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 사람은 정치권으로 들어간다. 나중에 당대표라든가 이런 길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데요 또 반면에 지금 이제 권영세 얘기를 했지만 원희룡을 얘기를 하자면은 원희룡 장관이죠. 최근에 그 화물연대 파업에 실질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하여튼 국가와 국민이란 두 테이마를 갖고 거기에 충실하면서 자기를 버리고 정치적으로 유분리를 떠나서 그대로 그 목표에 돌진하면서 공격하고 싸우고 분투하는 그런 소위 장수 원희룡을 국민들이 다 보았단 말이죠. 시대 정신에 맞는 것은 지금 원희룡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과거 대장동 얼마 되지 않았죠. 대장동의 그 일타 강사 소위 펜타곤 문제의 5점만 딱 핵심을 잡으면 당장 깨부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알기 쉽게 국민들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문제점을 파헤친 사람이 바로 대선 후보를 하면서 그것을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장동 사건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잘 알게 된 겁니다. 이재명의 역할이 뭐였다는 걸 다 국민들이 어느 정도 심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대장동 일타 강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것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강하게 설명했죠. 이분은 또 이 쇄신의 깃발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쇄신과 혁신 이 두 가지의 그 기질적인 그 부분을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보수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완전히 주도적으로 딱 잡고서 그대로 가는 것도 꽁치고 맺히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맞받아 치면서 정말 헤딩 투 헤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 승리했습니다. 이분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태도에서 여러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얘네들 이걸로 안 돼.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거는 대한민국 정체성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 이거는 근본적으로 파버려야 돼.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지금 이 생각을 갖고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민노총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원희룡입니다. 물론 대통령을 제일 무서워하지만 말이죠. 민노총이 현실적으로 제일 무서워하는 장수가 바로 원희룡 장수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시대 정신이 바로 여기서 문제가 나오잖아. 가장 어려운 불가능한 일을 갖다 가능하게 제압하고 부수고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낼 자가 과연 누군가 이 시대에 원희룡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당히 중대한 과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원희룡이 지금 삼선 국회의원의 재선을 2번이나 한 주지사입니다. 재선을 2번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희룡은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 예비고사에서 1등 했습니다. 시험, 대학 학력고사에서 1등. 그러니까 수재 중에 수재가 아니고 천재 중에 천재죠. 대한민국에서 최 1등 했으니까 말이죠. 사법시험도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머리도 비상하면서 싸움도 비상하게 잘하고 국가라든가 이 국민을 갖다가 지키는 것도 비상하게 잘한다는 이 비상을 가진 사람이 지금 비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원장관은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비범한데 아주 강인한
이 비범한 사람들이 약간 결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어떤 행동에 있어서 좌우의 눈치를 많이 보는데, 일반적으로 일반론을 얘기하는데, 이 원희룡은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눈치 안 봅니다. 그냥 무조건 딱 판단이 있었으면 무조건 꼽히면 무조건 달려듭니다. 달려들어서 뿌리를 뽑는데 그 뿌리가 뽑힌 뿌리를 보면 그것이 그 말이 100% 맞다, 이런 결론이 귀납적으로 이렇게 그의 역사를 보면 그렇다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당대표가 원희룡이가 되나 안 되나 뭐 이건 차제에 붙여놓고, 원희룡이라는 제목은 앞으로 국가에 크게 쓰임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지금 국민들이 갖기 시작했다는,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화물연대 그 파업에 의해서 최근에는 감사원의 그 문재인 정부 당시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이거 국정농단이다 하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제 그랬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문제, 집값 통계 조작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문제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국정농단을 지금 한 거다. 이거는 가만둬서는 안 된다. 이 문재인 정부의 화살을 그대로 쏘아댄 겁니다. 가능성. 소위 강공입니다. 이건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현재 거론되는 당대표 주자마로는 중도 확장과 총선 승리가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향한 여권의 강한 출마 요구가 만약에 나온다면 권 장관이 가능하고 원희룡 장관이 가능하다 나오고, 특히 젊은 세대라든가 이런 어떤 그 혁신과 쇄신의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두말할 데 없이 원희룡이다. 그는 도전을 피하지 않는다. 그는 쇄신을 절대 피하지 않고 혁신을 피하지 않는다. 혁신과 쇄신을 몸통처럼 살아온 여태까지 그의 인생, 그게 바로 보수의 진정한 가치다, 이런 것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분이 전당대회를 출마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가 꽤 많습니다. 이 권 장관은 당초에 그 유력 당권 주자로 꼽혔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에 운신폭이 줄었다는 평가. 또 권 장관은 이태원이 있는 용산을 또 지역구로 둔 현역 의원인데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공천에 영향을 줬다는 그런 의혹을 받는다고 이 조선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원 장관은 2027년 대선 출마를 노린 탓에 2024년 총선을 이끌 당대표에 섣불리 도전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그런 관측도 있지만, 그런 관측은 항상 관측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작동되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2027년에 대선 출마를 노린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원희룡식으로 따진다면 지금까지 원희룡이가 한 행태, 정치 행태를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본다면 말이죠. 원희룡은 가차없이 도전합니다. 그 어려운 일을 바로 합니다. 암묵적으로 이렇게 뒤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정면 돌파형입니다. 딱. 그리고 솔직 담백하기 때문에, 성격적으로도 솔직 담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주의자니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빨가벗은 채로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벌거벗은 몸, 그 나목입니다. 벌거벗은 나무, 그리고 바람을 맞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기회가 닿고 국가의 필요성이 있고 대통령의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고 당에서 요구한다면 그는 그걸 흔쾌히 그쪽 길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좋은 제목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당대표로 뛰고 있는 분들도 좋은 제목들이 많고, 지금 이쪽에 지금 어저께 갑자기 부상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두 제목은요,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훌륭한 제목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조선일보가 지적한 대로 권영세 씨는 이 용산구청장의 공천에 영향을 준 장본인이라 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사람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아닙니까?
이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갑자기 권 장관은 이태원이 있는 용산 지역구라기 때문에 이 용산 지역구를 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참 이런 문제가 지금 갑자기 부상하는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하여튼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여기 여권에서 보면은 이 제목들이 좋으니까 누구라도 돼서 좋습니다만은 오히려 시대정신이 부른다면은 시대정신에 맞는 사람이 다가서는 것도 승리의 길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권의 승리. 네. 지금 민주노총에서 가장 혐오하는 대상이 누구냐? 원희룡입니다. 오히려 대통령보다 대통령 의뢰 그런 것이니까 대통령 지시니까 뿌리 뽑아라 이거니까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먼저 표현한 분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대통령이니까 그 명에 따라서 바로 행동을 150%한 분이 바로 원희룡인데 이 원희룡은 그냥 원희룡이 아니고 머리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가슴을 가지고 국가 국민 이걸 보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좋은 제목이다. 시대정신의 총하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뭐 개각이라든가 차출설에 대해서 이렇게들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권 장관은 나 아는 바 없습니다 하고 딱 잘랐고 원 장관도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잘랐습니다. 두 분 다 생각이 똑같은 겁니다. 아는 바 없답니다. 그래도 아는 바 없어도 국민들은 또 이런 데 대해서 사람을 자꾸 물색하고 생각하고 누가 좋을까라는 어떤 호감도를 갖다 자꾸 마음속에서 생성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받아서 머릿속에서 자꾸 돌아가는 이것이 삶의 법칙일 뿐더러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그 국민들 이 애국심의 한 가지 표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